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 평양남자 김정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그렇죠. 있잖아요. 한 해 중에 가장 또 큰 이벤트, 행사? 그렇죠. 네. 국가 행사죠, 완전. 그렇죠. 그런 수능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네, 북한에서 대학 시험 받고 미니 시도 받고 오랜만에 또 학창 시절 생각하면 되게 신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요. 아, 그렇죠. 이제 뭐 대학 시험 본 지가 이제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까마득해요. 진짜 까마득합니다. 1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참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기도 한데 또 수능 하면은 저보다는 그래도 정국 씨가 더 많이 알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전문 분야죠, 그쪽으로. 아니. 네. 아, 북한에서는 그랬죠. 북한에도 수능이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학 입학 시험은 있죠.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수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한국은 수능하면 전국적으로 한날 한시에 동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지만 북한은 대학별로 날짜도 조금씩 다르고 뭐 시험 문제도 조금씩 다르고 차이점이 있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보면은 수능을 쳐서 그 수능 성적으로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능을 안 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수시로 가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 전에 그 합격 판정이 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수시인데 수능 점수가 반영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특별 전형 재외국 네네.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니까 그 수시는 7월 보통 7월 달에 다 되잖아요. 그게 합격 여부를 8월인가 그때쯤 다 알잖아요. 대신에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합격이 돼도 서류가 합격이 돼도 수능 뭐 그 최소 커트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전형도 또 뭐 있는 것 같고 좀 워낙에 전형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그쵸. 저는 그냥 제가 갔던 재외국민 특별 전형 안에 그 탈북민 전형 그쵸. 그거만 이해하는 것도 저는 처음에는 좀 버거웠어요. 그렇죠. 네. 네. 내야 될 서류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 사이트 자소서 있어요. 일일이 그거. 네. 입력해야 되고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해서 처음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줬죠. 네. 그쵸.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전형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냥 대부분 맞아요. 그냥 다 같잖아요. 뭔가 너무 단순하죠.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죠. 정국 씨는 아무래도 좀 더 1고등인데 그러니까 저도 1고등이긴 한데 저는 구역 1고등이었고 정국 씨는 시1고등 저보다는 이제 한 단계 높은 1고등을 다녔잖아요. 그 시1고등이랑 중앙 1고등 그 평양 일중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에 다니는 친구들은 예비고사라는 걸 굳이 치르지는 않잖아요. 예비고사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비 시험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예비. 네, 본 시험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뭐 1차적으로 거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상은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포함되기는 해요. 북한은 이제 평양만 해도 평양시, 평천구역, 모란봉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으로 이제 가르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뭐 중구, 뭐 그렇죠. 성북구, 동대문구 이런 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구역 안에서 구역마다 예비고사가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국가정무원 시험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구역마다 치러지는 예비고사 날에 네. 대학교를 희망하는, 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에 참여할 수는 있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자발적인 건가요? 그쵸.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돼요? 네, 그렇죠. 아, 진짜요? 네. 의무가 아니에요? 네, 의무 아니에요. 그거 안 본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증 안 주진 않는 아니,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아, 고등학교 그렇구나. 졸업증은 다 주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대학교를 가고 싶다. 대학교나 전문학교, 전문대를 가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시험 장소가, 고사 장소가 있어요. 네네. 시험을 치르는. 그 장소에 와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신청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수험표 같은 거가 나와야지 시험을 치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능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원하는 학생 누구나 시험에 그렇죠, 참여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험표를 이제 다 이미 미리 전에 봤는데 그렇죠. 그 수험표는 신청하면은 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에는 크게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제가 다닌 건 구역1 중학교잖아요. 네네. 구역 1고는 대부분이 다 100% 대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 네. 학교 같은 경우는 100%다 치르긴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예비고사 시험장이 저희 학교였어요. 네, 그 저희- 구역에서 그쵸. 미니치 다닌 학교가 거사장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정해졌던 되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매 교실마다 시험장이 되는 거예요. 매 교실마다 이제 각 일반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교 친구들 졸업반이죠 당연히 그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같은 학급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교실에서 그냥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보는 거예요? 아니면 막 그 구역의 다른 학교들에서 온 학생들끼리 다 다 섞이죠. 섞여서 네, 랜덤하게 대부분 다 보는 거예요? 섞여요. 그 부정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그쵸. 책상 하나에 한 명만 앉히잖아요. 뭐 그렇죠. 일렬로 쭉 한 명만 네네네. 이렇게 앉히잖아요. 혼자 앉는 1인 책상이 아니고 2인 책상이 대부분이다 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쪽에만 앉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앉다 보니까 교실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시험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시험은 하루 동안만 치러요. 뭐 무슨 과목이 있어요? 다 뭐 혁명역사 당연히 들어가고 수학, 물리, 국어, 화학, 뭐 영어. 아, 그냥 다 들어가네요. 근데 다 들어가죠. 그걸 이제 치러가지고 거기서 성적을 내는 거예요. 순위를 내는 거죠. 그 성적표를 갖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성적표를 갖고 그 뭐 내가 만약에 그 어쨌든 뭐 성적이 높다 그러면 좀 더 상위권 대학에 지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북한은 또 그렇게 시험 치르고 나서 대학교 추천서인가 뭐 그런 걸 쓰지 않나요? 뭐 시험 볼 때 희망서인가 뭐 대학 그거 쓰잖아요. 그 지망이라고 1지망, 2지망, 그렇죠. 3지망. 그래서 대학교 이제 그 서류에 보면은 원하는 대학 1지망, 2지망, 3지망 쓰는데 1지망에 뭐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를 미니 씨 쓰고 경우를 뭐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쓰셨어요, 미니 씨는? 저는 그냥 1지망 상대 그냥 그거는 평양상업대학. 그렇죠. 장철고 평양상업대학이라고 그건 그냥 그 희망적으로 네네. 희망사항 하나 적어 넣는 거고 예. 그다음에 2지망, 2지망. 3지망은 제가 가고 싶은 뭐 전문대 썼어요? 전문대를 썼죠. 두 개 다 똑같은 거 썼어요? 네, 그냥? 중앙요리학원. 그렇게 그냥 썼어요. 2지망 중앙요리학원, 3지망 네. 중앙요리학원. 네, 그런 식으로 썼고 그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도 다 그 비슷하게 쓰죠. 1지망은 워낙 본인들 희망사항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 높은 단계를 쓰잖아요. 상향. 그렇죠. 상향 지원. 2지망은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3지망에 좀 하향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보통 내 성적으로 여기는 가겠다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쓰긴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성적 순위에 따라서 폰트라는 걸 봤잖아요. 폰트가 그렇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폰트는 이제 북한의 교육성, 우리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그 교육성이라는 기관에서 올해에는 어떤 대학에 몇 명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폰트를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책공대라 치면은 김책공대 올해 신입생을 3,000명 받을 건데 시험은 9,000명을 보겠다 할 때 3,000명은 정원이고 9,000명은 폰트. 폰트 수, 개수. 그쵸. 뭔가 대학 입학 그쵸. 시험 응시자 수인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전국시는 실고 이상은 학교 내에서 치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전 방금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저는 정무원 시험을 전국적으로 다 치는 그냥 의무적으로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졸업하면서. 군대가 희망인 친구들은 안 봐도 돼요. 아, 그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무원 시험이 어떻게 보면 그 형식으로 봤을 때는 그 원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점수를 받는다는 면에서는 한국의 수능과 비슷하긴 한데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냐 마냐는 아니고 그쵸. 그 결과를 갖고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 아까 말한 그 폰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학년에 한 학급에 30명씩 10개 학급이었으니까 한 300명 조금 넘거든요. 근데 폰트가 사실 300개 정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얼마나 좋은 대학 폰트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때는 김대 폰트가 30개고 김책공대 폰트가 70개고 나머지는 뭐 아까 뭐 김영식 사범대학이라든가 김철주 의대 사범대학이라든가 그죠. 평양의학대학도 한 건축 50개인가 있었던 것 같고 평양의학대학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원래 대학이 좀 작은 대학이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폰트가 나왔던 건데 김책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폰트가 70개 나오니까 최소한 안전하게 그 폰트를 받으려면은 300명 중에 적어도 한 40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졸업반 때 고등학교 졸업반 1년 동안을 견해 경시대회를 계속해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수학물리, 다음 달은 뭐 혁명역사,
김일성 혁명사, 김정일 혁명사, 또 다음 달은 뭐 생물, 용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요. 계속 시험을 돌리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 시험 데이터를 종합해갖고 1등부터 마지막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1지망, 2지망, 3지망 비교를 해서 이 학생은 이 대학을 김책공대를 지망했고 학년적으로 뭐 종합 점수가 17등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학 학교에서 판단해서 번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게 뭔데? 저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반 1년 동안 그 견해경 시대 매달 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쵸. 시험 하나 끝나면 좀 쉴까 하면 또 다음은 무슨 과목이래 하면 또 그거 또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또 다음 과목. 왜냐면 우리 오빠가 우리 친오빠도 창덕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창덕학교도 시일고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시일고가 세 개 네. 있는데 이제 맞습니다. 전국시 나온데 이제 우리 오빠 나온데 그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 오빠 때는 졸업반 때 이제 시험을 한 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봤는데 그 시험을 우리 오빠가 그렇게 잘 봤대요. 그래서 그거 원래 하나로 결정한 거예요? 한두 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되게 막판에 가서 오빠가 공부를 더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공부는 잘하긴 했어요. 워낙. 학교에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본트를 사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차피 종합대학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뼈다귀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 토대 뼈다귀가 좋아야 그쵸? 된다고. 토대들의 경쟁인 거잖아요. 공부를 뭐 간혹 가다 보면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긴 합니다만 간혹 가다 보면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제 정말 그 빨치산 뭐 해가지고 진짜 출신 성분 좋은 집의 애랑 권력가 집안 애랑 붙으면 떨어지게 생긴 그게 가장 농후한 곳이 김일성 종합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 갔다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김책공대가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김책공대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경우인 것 같네요. 그 미니 씨 오빠가. 저도 1지망을 김책공대 쓰고 2지망을 김일성 종합대학 쓰고 3지망을 조선인민군이라고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의적으로다가 조선인민군은 뭔가 이제 더의적으로다가 이제 하나 썼어야 되는. 조선의 청년이라면 인민군대 갈 용의는 있다. 이런 약간 의지를 살짝 어필하는 거고. 근데 가고 싶었어요? 싫죠. 싫으니까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한 거죠. 그쵸. 네. 근데 1지망을 김대를 안 쓴 게 제가 뭐 그 종합점수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학급에서는 1이었어요. 학급에서는 1이었는데 그 학년적으로 봤을 때는 10몇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썼으면 받았을 거예요. 번트를. 근데 문제는 김일성 종합대학 그 번거시에 가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밀리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하향 지원한 거죠. 하향 지원해서 1지망에다 김책공대 쓰고 2지망에다 김일성 종합대학 썼고 김책공대 번트를 받고 김책공대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 그 자연과학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이과계열은 그런 데로 수재들이 많이 가는 걸로 맞아요. 확실히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갔어요. 그렇죠. 학급에서. 북한에서 최상의 그런 수재들만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문과계열, 특히 뭐 정치경제학부, 법학부 뭐 이런 데 있죠. 문과대학 뭐 이런 데는 전쟁 뼈다귀 전쟁. 이런 데는 진짜 그 낙하산도 한 두세 개 들고 내려와야지 이제 그 붙을까 말까. 낙하산 두세 개.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낙하산, 아버지 그쵸? 낙하산. 부모님이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간부인데 시험을 그렇죠. 봐서 2등을 했대요. 그 학부에서. 근데 뒤로 이제 알아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항일투사 자녀한테. 그래가지고 또 막 사업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붙었다고. 그러니까 하도 그냥 간부집 자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거기 종합대학 문과계열은 거의 내 전쟁보다는 이제 뼈다귀들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그 복잡한 대학 입학 시스템 그걸 다 이해는 못했지만 보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전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전 그걸 좀 북한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으로 치면은 국가 유공자 자녀라든가 무슨 가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항일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뭐에 참가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자라든가 손녀라든가 그 자녀들 국가에서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김일성 종합대학에 1년에 뭐 한 30명 정도는 뭐 그런 학생들 뽑겠다라고 애초에 그렇게 정해 놓으면 어차피 털을 못 달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정원 외로 뽑으면 정원외로 또 괜찮은데. 30명 정해놓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실력으로 그렇죠. 경쟁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저희도 정원 외로 이제 북한이 탈주민전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거 정해놓지 않고 다 같이 경쟁을 하는데 딱 봐도 얘는 뭐 투사자는데 공부는 너무 못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얘는 김대 붙고 나는 못 붙으면 너무 자괴감이 들죠. 이게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쵸.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 북한도 그 시험 하나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긴 한데. 그러게요. 그게 있거든요. 항일투사 자녀는 5점 가점이고 반일애국열사 자녀는 3점이에요. 북한에서 보통 수능을 8과목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한 과목당 5점 만점이 최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 과목에서 40점인데 그 중에서 5점 가점을 해주면 한 개 과목은 그냥 아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날로 만점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점 먹는 거죠.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굉장한 혜택인 거죠. 그게.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멀쩡한 실력을 0.05점 붙었던 가지고 떨어지는 판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도 있어요. 974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생겨난 건데 김정은이 옆에서 이렇게 그 허위하는 그런 군간 막 굵직굵직한 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허위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면 된대요. 맞아요. 나 어디 가겠습니다. 그렇죠. 제대하면서 어디 갈래?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이렉트를 꽂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정원 왠지 정원 내인지는 뭐 북한에서 그런 걸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억울하고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어떤 한국의 수능 시스템 중에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그러게요. 그걸 왜 공개를 해? 지금 생각하면 황당해요. 내가 점수도 모르잖아요. 그러게요.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고 나중에 점수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합격 여부만 불합격인지 합격인지만 알려지니까 떨어졌으면 그냥 내가 시험을 잘못 봤나 보다.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 실력밖에 믿을 거 없는 친구들은 떨어지면 내가 공부를 못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조금 이제 힘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뒤로 샤바샤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래서 오히려 막 뒤에서 힘을 쓰거나 돈을 쓸 수 있는 집 애들은 뭐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시험 보고 시험 잘 봤다 안 봤다 이걸 잘 안 해요. 왜냐면 잘 봤다 하면 믿기지가 않고 야 나도 힘들었는데 네가 그걸 잘 봤다고 할 리가 없잖아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못 봤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나 정말 망했다라고 했는데 붙으면 또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이 어차피 점수를 공개 안 하는데 뭐 어쩔까. 그럼 붙은 다음에 나 시험 잘 봤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제가 그때 그 예비고사를 봤을 때 구역적으로 남자 등수 따로 내고 여자 등수 따로 내거든요. 네. 그건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1등, 여자 1등 뭐 이렇게. 네, 남자 등수 따로 내가지고 남자들 번트 따로 이제 나오고 여자 등수 따로 내가지고 여자들 번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트가 남녀가 따로 나오나 보네. 네, 뭐 남자 따로 50개, 여자 20개 이렇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따로 나와가지고 남자 신기해. 1등 한 애가 공부 진짜 잘했던 애인데 걔가 김제콩대를 지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밀렸어. 방침이 내려왔대요. 우리가 이제 군사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된다. 김정일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1등 한 친구가 군사전문학교를 번트가 나온 거예요. 야. 1등 할 정도면 구역에서 1등 할 정도면 그 친구는 실고 가도 어느 정도 그렇죠. 공부를 하는 친구잖아요. 실고 와도 상위권에 그렇죠. 있죠.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 친구를 김제콩대 지망을 했는데 그냥 또 이렇게 군사전문학교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 왜 뭐 방침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미끄러져서 힘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빼돌리지 못하죠. 방침권에 걸리면은 뭐 부모가 아무리 힘을 쓰고 가서 뭐 어떻게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군사전문학교 2년짜리잖아요. 그 공부를 너무 안 한 친구들이 군대 곧바로 나가기에는 조금 고생할 것 같으니까 군사전문학교를 일단 빼돌려요. 빼돌려서 한 2년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신병을 뭐 줄인다 그랬나? 신병을 안 한다 그랬나? 뭐 군복무로 쳐준다거나 그런 그렇죠. 게 약간 있었던 좀 것 더 이제 같아요. 장교 대우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가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꼴통들만 가는데요.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거쳐가는 학교인 그러니까 거네. 그런 인재를 군사전문학교 같은 곳에 박아놓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인데 그런 식으로 번트를 준 적이 있고 더 황당한 거는 남자 등수에서 172등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직도 숫자도 너무나도 기억이 명확한 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등수는 공개를 해요. 그것도 신기하네. 점수는 안 공개하는데 등수는 공개를 하거든요. 그나마 등수 이제 괜찮네요. 쭉 보면서 걔가 우리 반 학급이었고 이제 뭐 몇 등까지인데 172등 한 거예요? 한 300명? 200 몇 등인가 뭐 아유, 거의 뭐 거의 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네. 네, 맞아요. 172등 공부 진짜 못했던 친구예요. 진짜. 근데 돈은 너무 많아가지고 과외는 정말 빵빵하게 시켰던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172등 했는데 그 친구가 김제공대 전기공학과 번트 받아갖고 왔어요. 하도 특이한 케이스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데 저것도 가능하구나. 완전히 비리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은. 부모님이 아주 장난 아닌가 장난 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 일을 하시게 그렇게 근데 깡통을. 결국에는 그렇게 번트 받아가지고 가서 번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야, 그럼 뭐 다행이야 불행이야 뭐. 어차피 군대 가래였는데
참 그런 적도 있었고 참 그런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진짜 황당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한 저희도 이제 여자 그 정무원 시험 중 여자에서 1등한 친구가 우리 학급에 있었거든요. 공부 진짜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힘은 없어요. 네. 공부는 잘하는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좋은 대학은 못 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힘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쇄공대를 지망을 했어요. 인쇄공대는 좀, 네, 그렇죠. 그쵸. 인쇄공업대학이라고 해서 뭐 그때 북한에 있을 때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인쇄를 이제 하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옛날식 인쇄를 그래서 근데 그 인쇄공대를 갔거든요. 그건 당연히 붙었고 그 친구는 인쇄공대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보면은 성적이 더 낮은 친구들이 막 좋은 대학을 종합대학 본트 받아가지고 가서 시험 보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저건 참 형식에 불과하다 저런 시험은. 네, 그런 예비고사는 그냥 치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예비고사 안 본 친구를 본트 줄 수는 없으니까 시험만 치러. 그리고 본트는 부모들이 알아서 가져갈게. 이런 거죠. 예, 종국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지만 운도 좋았다.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김책공대 본고사 기본 대학 시험 가서도 정보대학을 지망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과 과목들은 되게 잘 봤어요. 화학은 좀 못 봤는데 수학, 외국어, 물리 잘 봤어요. 근데 혁명사까지도 잘 봤는데 역사지를 정말 못 봤어요. 역사실은 보통 공부를 잘 안 하죠. 역사지를 많이 보긴 했는데 마지막에 하도 공부량에 치이다 보니까 역사지를 이제 리마인드를 잘 못하고 들어갔어요. 뭐 원래 한 서너 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한두 달 전에 봤던 거 그냥 구체로 갔어요. 근데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좀 망했는데 북한은 또 그렇잖아요. 그 학부마다 또 커트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보대학 커트라인이 낮았대요. 그 해에. 근데 그것도 명백하게 또 정보가 공개된 건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야, 이번에 정보대학 커트라인 은근히 낮았대. 그 인기 많은 학부인데도 커트라인 낮았대. 네, 저는 되게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역사질이 망했는데도 붙은 건가? 약간 그냥 뭐 생각일 뿐이죠. 제가 몇 점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역사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훑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컨닝 쪽지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하고 뭐 그러잖아요. 컨닝 쪽지 또 할 말이 많죠. 예비고사를 여기 수능이랑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11월 아니면 12월 그때 보고 비슷하네. 이제 본고사를 2월 말 맞아요. 보통 그때 보잖아요. 2월 말에 보고 한 저희도 3월 3월 초중반에 중반에 결과가 공개를 나오고. 하죠. 그래서 2월 말에 그때 이제 갈 때 3일 동안 본고사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지망하는 대학의 번트를 받아서 그 대학에 직접 가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3일 동안. 네. 그래서 그때 첫날부터 가관이 아니죠. 부모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조금 궁금했던 좀 의문스러웠던 게 북한은 뭐 이제 공부를 다들 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본 평양에서는 학구열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대학 시험이 치러지는 날 앞에 보면 학부모들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 그냥, 많잖아요. 그렇죠. 그 한 수백 명 모이죠 거기. 2월달이 그렇게 추운데 와가지고 발을 덜덜 이제 떨면서 막 기다리잖아요. 시험 끝날 때까지. 도시락 싸들고 와서.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막 뭐 떡 부치는 부모들도 있고 떡 자녀한테 떡 몰래 이제 떡은 무조건 다 먹죠. 당일날 아침에. 먹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찰떡 먹었어요. 들어갈 때 그 정문에서 다 이제 애들 몸수색을 다 해요. 맞아요. 컨닝 쪽지. 그것 때문에 몸수색을 하는데 컨닝 쪽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고춧가루 나오고 소금 뭉치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은 안 나오나? 미신 보고 이거 갖고 들어가면 좋다 막 이래가지고 양말에서 뭐 별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한때 또 그게 막 왕성해지니까 좀 강하게 대책을 세운다는 게 만약 그런 거 갖고 들어가다 들키면은 그냥 고사장에 못 들어간다 그냥. 그쵸. 그걸로 그냥 자격을 상실한다고. 컨닝 쪽지 갖고 들어갔어요? 저는 컨닝 쪽지는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혁명 역사였나 그거 이제 참고서 정리한 거 쫙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다가 이제 정작 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서도 또 시험 그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갖고 가지고 들어가던 걸 그때 또 본고사장에도 또 패딩 입고 들어가니까 추워서 패딩 이거 꽃가리 달렸잖아요. 꽃가리에다가 참고서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 뭐 네. 크니까 컨닝은 말도 안 되고 그냥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보려고. 근데 이제 뭐 보다가 모자를 보더니 이거 뭐냐 하더니 뽑더니 저기다 쓱 던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참고서 그냥 교과서 컨닝 쪽지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요. 막 이렇게 무더기로 가서 좀 더 볼까 하다가 그건 못 봤죠. 근데 어차피 그 시간만 지나면 그 참고서 안 봐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넣고 들어가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그냥 가요.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걔는. 몇 년 동안 봤으니까. 아우. 정말 그때쯤 되면 장마당에서 컨닝 쪽지만 파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몇 과목에 얼마 해가지고. 퀄리티 좋아요 진짜.
노동신문고 깨알 같잖아요. 정에도 구리고. 야, 콘닝 쪽지 아주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게 이제. 얇은데 그 잉크가 퍼지지도 않고 깨알같이 했는데 야, 잘 보여. 또 선명하고 어떻게나 인쇄술이 좋은지 또 그런 거. 그 적는 것도 아니고 이제 프린트가 프린트 돼서 하잖아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여기다 고무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감독관이 오면 탁 넘어 알아서 탁 들어가게 막 그런 다시 것도 어떻게 있고 꺼내요? 이렇게 꺼내야 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콘닝 쪽지를 다들 이제 막 보고 그러는데 근데 막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암기가 뭐 혁명 역사 2개, 뭐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은 그게 세트가 무슨 25달러인가 15달러인가 뭐 그런 그랬던 것도 것 있었어요. 같아요. 예, 그러고 이제 오전 시험 보고 솔직히 사고 싶었어요, 저도. 어, 딴 애가 갖고 온 거 봤는데 학급애가 그걸 얼마나 보겠어 했는데 진짜 요만큼 두께 손바닥 한 그 여기로 말하면 약간 그 하트 칠 때 하트 카드만한 사이즈 그보다 작을 거예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거기에 진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웬만한 내용은 요약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떠올려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날 때 한 글자만 봐도 다 생각날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그 정도로 요약이 된 약간 그런 거죠. 진짜 갖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와서 점심 먹고 이제 또 이제 오후 시험 보고 막 이러는데 학부모들이 그 오전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서 이제 그 주변 식당이 그때는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시기, 성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풍경도 네,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마지막 날에는 또 체력 검정까지 보고 저 체력 검정은 더 잘 봤죠. 제가 또 철봉평봉 하나 잘했으니까. 철봉 이제 턱걸이 10개 뭐 근데 그 밧줄 잡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는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 턱걸이랑 팽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800m 달리기인가? 운동장 한 4바퀴 정도 도는 거? 네, 그거 했죠. 저는 시험 보고 알았어요. 한 2박 3일 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너무 긴장돼 긴장해서? 있다가 그랬는지.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긴장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저희 전문대잖아요. 전문대는 보통은 일중학교 애들이 잘 안 와요. 기껏해야 구역 일중학교 애들이 몇 명이 오는데 대부분 그렇죠. 다 이제 일반 고등학교 애들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일고등에서 공부를 안 하고 놀았다고 해도 일반 고등학교 애들, 친구들보다는 공부를 잘했겠죠. 워낙에 또 환경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는 행사 뭐 별거 다 나가잖아요. 동원, 작업동원. 근데 일중학교는 딱 공부만 시키는 그런 환경이고 사명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는 군대가 사명이고 일고등학교는 이제 대학 그렇죠. 과학기술이 이제 양성을 그렇죠. 위한 대학이 목적이기 사명이기 때문에 그 또 북한이 그런 건 또 잘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이런 거는. 분리해서 쫙 그렇죠. 씌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붙으면은 자신은 있다. 그래서 되게 시험은 잘 봤어요, 진짜. 그래도 긴장은 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저는 알았거든요. 혹시 알았어요? 대부분 다 알 텐데 그래도.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 알지는 않았고 다음날 그동안 참고 참았던 그 컴퓨터 게임을 해보고 싶어갖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켰어요. 그때도 뭐 좀 전기가 왔을 때 켰는데 아버님이 게임하는 걸 보시고 아주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서운했죠. 와, 그래도 3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 시험 끝나고 3년이 뭐예요? 거의 10년이죠. 초등학교까지 다 하면. 아이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좀 시험 끝나고 잠깐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빠가 야, 게임할 거면 공부를 하라고 굴장매러 더 보라고 하셔갖고 와, 진짜 아버님의 요구는 어떤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네요. 북한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공부 자체가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그 대학 입학 합격 발표 나고 아싸 붙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붙었어요 막 이러고 나서도 게임 못했어요. 몰래 했어요, 몰래. 아버지 앞에서는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또 이제 수능을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향 지원한 경우에 뭐 하향 지원을 하거나 뭐 상향 지원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그 중에 합격한 대학 중에 이제 골라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한 해에 딱 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 선 시험 후 지원인데 북한은 선 지망 후 시험. 후 시험이니까 일단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부에 갈 거다라고 정하고 시험을 보고 거기서 붙으면 대학생인 거고 떨어지면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은 특히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되는 건데 여자들은 뭐
뭐 사회생활 1년 하다가 또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현직생으로 해가지고 현직에서 맞아요. 일을 하다 가고. 근데 남자들은 바로 군대니까. 남자들한테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3월 초에 그때 발표가 나고 학교에 이제 모이거든요. 모일 때 보면 애들이 그냥 다 보여요. 희비가 엄청 갈리는 게 합격한 친구들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오고 이제 불합격된 친구들은 뭐 얼굴이 그냥 말도 아니죠. 그러게. 근데 이제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 10년 동안 군복무 해야 되는 그 고등학생의 근데 심정은. 또 보니까 그렇게 그때 인생이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때는 뭐 대학을 일단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달려왔는데 그 1차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실패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다음에 대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나갔다 6년 만에 입당하고 위탁생으로 와가지고 종합대학 복학부에 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참 길게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탈북해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아유. 시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아직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혁명 역사의 주요 날짜 같은 경우에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저를 그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게.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다 써요? 뭘. 그러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거에 목숨을 걸었었는데 정말 하등에 쓸데없는 공부를 했다. 예, 한국의 수능 오히려 이제 여기 와서 수능 공부를 이제 하고 뭐 그랬더라면 어떤 상식으로라도 남았을 텐데 예, 북한에서 배운 거 뭐 어떻어요? 참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과열된 경쟁 그걸 부추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북한의 문제점은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학 입학에서 느끼는 그런 좌절감들이 있잖아요. 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얘는 누가 봐도 저기 밑에 순위권이었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얘는 김일성 종합대학 나는 인민군 군인 10년 복무 이런 걸 한번 느끼고 나면은 사회 불합리보다는 어차피 나는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불합리보다는 뭐 나는 해봤자 안 되겠구나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겠구나 쟤네들한테 안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좀 더 발전하려는 개인으로서 발전하려는 노력들이 없어지고 개인이 노력하지 않는데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해요. 결국은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노력할 만한 동기들을 제고를 하는데 국가가 발전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부를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국어 문학 같은 경우에도 항일혁명 문학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무슨 항일부장투쟁 시기를 했다고 하는 그 시기에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노래나 뭐 비중을 크게 다루죠. 그런 것만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시험으로 받아내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외국 문학에 대해서 세계 문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공부를 하고 배웠다면 여기 와서도 더 상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이럴 텐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참 여기서 그런 무슨- 시간들이 너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수능 네, 며칠 안 남았고 또 지금 이 시각도 또 아마 한국의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수능이 치러졌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많은 고등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지금 그 몇 년 동안 달려온 그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그냥 밤잠 못 자고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다들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지만 후회가 없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쵸?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비록 결과가 안 좋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네, 헛되인 노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언젠가는 꼭 또 빛을 발할 노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인생의 다음 막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시험을 못 보시더라도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제도선의 기회가 없다. 여러분은 제도선의 기회가 있다. 그렇죠. 네. 뭐. 굳이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거기서는 또 열심히 잘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노력하신 만큼 충분히 행복한 시간 잘해내실 보내셨으면 거라고 좋겠습니다. 믿고 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